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이제 뇌의 구조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는 어떤 대뇌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심적으로 공부했다면 이제 여기에서 뇌의 구조물들에 대해서 나오는 건 요 구조물들이 손상돼서 생기는 질병 이렇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물들은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뇌에서 수막 메닌지아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막은 무엇?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결합조직성의 피막입니다.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포장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얇은 포장지예요. 우리 비싸고 좋은 물건일수록 포장이 과하다. 그래서 뇌는 포장이 과하다. 뇌를 싸고 있는 막만 해도 한 개, 두 개, 세 개의 메닌자이스가 뇌를 싸고 있습니다. 뇌라는 조직에서 가장 가까이 쌓여 있는 게 얇은 연막. 뇌가 굉장히 약한 두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강하거나 거친 조직으로 포장을 했다면 손상될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막 나중에 직장인 돼가지고 막 직장인 3년 차 월급이 올랐어. 헉,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내가 진짜 벼르고 벼르던 비싼 가방을 양가죽 막 이런 거 산 거예요. 양가죽은 손상이 잘 되잖아요. 근데 막 그거를 거칠거칠 종이 가방에 그냥 막 담아주면 이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것처럼 뇌도 뇌를 싸고 있는 이 메닌자이스라는 수막들이 세 겹이 있는데 그 중에 뇌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은 굉장히 얇고 보드랍다. 그것이 무엇? 피아메타라고 하는 연막입니다.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수막 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막이에요. 굉장히 얇고 보드랍기 때문에 힘이 별로 없겠죠. 그쵸? 두 번째는 거미막입니다. 막이 세 개나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 이러면은 거미막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거미막, 아라키노이드 멤브레인이라고 해요. 정말 거미줄처럼 얼키설키 좀 두껍게 이 층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거미막이라고 불러요. 아라키노이드 멤브레인.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수막 중에서 중간에 있는 막입니다. 뇌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얇은 피아메타가 있고 피아메타 위에 얼기설기한 아라키노이드 멤브레인 거미막이라는 게 있다. 거미막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듀라메타 있죠. 듀라메타 오래가는 건전지 듀라셀 듀라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수막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두껍고 단단한 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요 막들이 있다. 자, 그리고 뇌에는 뇌실, 벤트리클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뇌에 존재하는 뇌척수액이 있는 공간입니다. 뇌라는 덩어리가 그냥 바로 껍질에만 쌓여 있으면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뇌 안에 어떤 혈액순환이나 물질 순환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벤트리클이라는 공간 안에 뇌척수액,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라는 게 들어있어요. 뇌척수액은 뇌, 세레브랄과 척수, 스파이널을 감싸고 있는 액체다, 플루이드라는 것입니다. 세레브로 우리가 뇌가 브레인이지만 아까 합성 형태는 뭐 세레브랄, 세레브로 이렇게 표현됐었잖아요. 세레브로의 무엇 스파이널이 플루이드입니다. 그래서 뇌, 척수액이에요. 어느 공간? 거미막 밑 공간과 뇌실, 벤트리클을 채우고 있으면서 거미막 밑 공간 아라키노이드 멤브레인의 아래 공간 서브 아라키노이드 멤브레인이겠죠. 서브 아라키노이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이 부분이 밑공간과 뇌실을 채우고 있으면서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맑은 액체입니다. 역할은 뭐지? 외부 충격으로부터 뇌와 척수를 보호하고 두부도 물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뇌나 척수의 대사산물을 정맥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사산물을 정맥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수행을 한대요. 그렇구나.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어디? 거미막 밑공간과 뇌실을 채우고 있다. 자, 다음은 중추신경계에서 마지막 척수입니다. 스파이널 코드라고 할 수 있죠. 스파 PINAL 코드 CORD입니다. 척추의 관 속에 있는 중추신경이에요. 척추뼈의 관 속에 들어있는 중추신경, 이 척수 스파이널 코드입니다. 숨뇌에서 이어져서 원기둥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회색질의 신경세포와 신경섬유로 되어 있다.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자극 전달과 반사 기능을 담당한다.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나오는 12개의 뇌신경,
그리고 척수를 따라서 뻗어나오는 31의 척수신경이 말초신경이죠. 척수신경은 뻗어나와서 발가락 끝에 감각과 운동까지 관여를 한단 말이죠. 발가락 끝에 돌멩이가 하나 껴가지고 자꾸 덜그덕거려요. 그거 어떻게 느끼죠? 감각을 타고 올라와서 척수에서 모아서 뇌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돌멩이를 빼겠죠. 그게 무엇? 척수이다. 스파이널 코드이다. 자, 척수라는 곳에서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둘 것은 척수가 이렇게 길게 머리 아래에서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이어져 있는데 이 척수들이 각각 관장하고 있는 말초신경들이 서로 달라서 어느 부위의 척수가 손상되었냐에 따라 그 기능의 차이가 관장하는 범위의 차이에서 달라져요. 간략하게 이 그림만 보신다면은 여기에서 이 작은 그림에서 척수 손상 위치에 따른 마비 부위입니다. 만약 이 경추 부위, 목뼈이죠. 목에 있는 척수, 제4경추가 신경이 손상되었을 때는 여기부터 끊어져서 아래쪽이 다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C4 아래쪽이 다 기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뭐죠? 팔도 못 움직이겠죠. 몸통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전신마비, 사지마비가 오는 거겠죠. 그러면은 좀 더 중도적으로 해서 만약에 뭐 흉추, 제6흉추가 손상됐다. 제6흉추라고 하는 거는 소라식 너브의 6번이거든요. T6이에요. T6 아래. T6 아래니까 T7, T8, T9 이 아래죠. 여기는 비교적 횡격막 아래죠. 그러면 소화 기능이라든지 배변 조절 기능이라든지 하지 운동 이런 하지 마비가 발생을 하겠죠. 어느 위치가 손상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이쯤 돼서 우리가 또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는 사람 있죠. 요즘에 굉장히 핫한 박위라는 분, 미라클. 물론 장애를 딛고 잘 일어선 것은 항상 뭐 언제라도 박수 쳐줄 만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행동과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이렇게 좀 섞여가지고 뭐 잘 됐냐 못 됐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여러분 박위 영상 한 번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배변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손의 운동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적어도 T 이상의 손상이 있었다는 거겠죠. 이분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여기 대한민국 유튜버다. 전신마비 C6 등급의 지체장애인이다 라고 해서 C6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컬 6번 이하로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 밑에 좋은 자료가 있긴 하지만 서비컬 6번에서 어떤 손상이 있는지 볼게요. 서비컬 6번이면은 어느 지점이냐면 여기 C6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박이라는 분은 C6 이하가 다 손상됐다는 거겠죠. 어딜까요? 어디가 손상이 되었을까요? C6이면은 요 정도예요. C6이 손상됐으니까 C5까지가 완전하겠죠. 말을 한다든지 표정근을 짓는다든지 이런 안면신경은 잘 쓸 수 있지만 C6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엄지손의 미미한 운동은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손가락의 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어요. 팔 움직이는 것도 부자연스러울 수 있죠. 다행히도 팔을 굽히는 것이 어깨의 삼각근과 앞에 있는 이두박근이 하는 일이 팔을 굽힐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C6에 손상이 있어서 C6이 부분적으로 기능을 한다면 팔을 접고 펴는 거는 이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갈고리를 걸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이런 삼두박근을 발달시키는 거 그리고 막 만세를 강하게 하는 거라든지 나머지 4개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걸 할 수 없겠죠. 그리고 호흡도 활발하게 할 수 없어요. 숨이 항상 좀 찰 수 있을 거고요. 소화장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배변, 배뇨 다 잘 안 되겠죠. 하지 운동 잘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자료를 보면요. C6 레벨의 척수 완전 손상의 기준에서는 어떤 증상이 생겨야 되냐. 손목을 들어 올릴 수 없어야 되고 팔을 완전히 옆으로 들어 올릴 수는 있다. 왜냐하면 어깨에 있는 삼각근이랑 앞에 이두박근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근과 이두근의 힘은 정상이다. 하지만 마비 부위는 삼두근, 팔의 뒤에 있는 근육이죠. 손과 몸통, 하반신은 마비가 되어 있다. 말하기 능력, 정상이나 목소리가 갈라질 수 있다. 호흡은 자가호흡은 가능하지만 호흡 기능이 떨어진다. 왜 호흡 기능이 떨어지지? 기도나 기관지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숨을 쉬어내기 위해서는 호흡 근육들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호흡 근이 마비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전동 휠체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젊고 의지가 있어서 자력 운전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척수 스파이널 코드 손상에 되게 무서운 거를 알려줘요.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척추 수술에서 신경봉합술 이런 게 나오는데, 신경봉합술을 했다고 신경이 막 이렇게 근육이나 뼈처럼 찰싹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은 한번 절단되면 거의 이제 재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해요. 자, 다음 이어서 말초신경계 보도록 할게요. 말초신경계 PNS이죠. PNS라는 거는 뭐지? 페리페랄, 이게 말초라는 의미죠. 너브 시스템. 그래서 PNS가 말초신경계입니다. 말초신경계는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뇌신경들 조금 꼼꼼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노래 외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1초라도 안 맡으면 이제는 안 보여요. 3초 동안 어떻게 눈 돌려. 동안신경 막. 사랑해 널 사랑해 도릇도릇 543은 3차 신경. 이거 한 번쯤은 보셨겠죠? 안 봤을 수도 있지만, 보다가 막 수치심 들어서 사망할 것 같아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외웠던 12개의 뇌신경을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막 기억나시죠? 그쵸? 자, 뇌신경은, 이 뇌신경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뇌신경은 뇌에서 뻗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뇌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12개의 쌍의 뇌신경이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12쌍이다. 이 중에 11쌍은 뇌 밑부분에서 또는 옆부분에서, 그리고 한 쌍만은 뇌 뒷부분에서 나온다. 어디서 나왔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각각의 뇌신경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12개를 다 외울 수 없었다. 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 정도는 좀 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여기에 5, 4, 3, 3차 신경, 5번 뇌신경, 3차 신경은 좀 암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뇌신경 중에서 가장 굵고 관장하고 있는 범위가 넓다. 그리고 뇌신경이 고장나서 3차 신경통이라는 게 생기는데, 수많은 신경통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은 진단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3차 신경은 알아두자 라고 하는 거 있었고, 그리고 얼굴신경, 잘생긴 얼굴은 럭키야, 7번 뇌신경이죠. 표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정을 짓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입을 열고 다물고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표정 근육이기 때문에 아무튼 7번 뇌신경도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10번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해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됐을 때,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서 사람의 그런 어떤 탄력을 확 떨어뜨려 가지고 기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서 미주신경이 종종 나오죠. 미주신경은 10번 뇌신경이었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십사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뇌신경 12쌍의 1번 뇌신경입니다. 1초라도 안 맡으면 이라고 해서 혹자는 암기시킬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얼굴이 있고 1번 뇌신경이다. 1번 뇌신경은 후각신경이다. 후각신경. 올팩토리 너브. 냄새 맡게 하는 거죠. 냄새가 솔 들어오면은 코의 점막 위쪽에 있는 후각 망울에서 그 냄새 자극을 감지하게 되고 이 정보가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코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막 콧물이 이렇게 차 있고 하면은 냄새도 잘 못 맡잖아요. 코가 막혀서 냄새가 안 맡아져. 코가 막혔다라는 것은 후각 망울에 어떤 점액 같은 게 덮여서 냄새의 그 화학 입자가 후각 망울로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후각신경, 1번 뇌신경, 냄새 맡는 거. 그리고 2번 뇌신경은 시각신경입니다. 옵틱 너브이다. 시각신경,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망막에서 시각 정보가 들어와서 2번 시각신경은 보는 능력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눈과 관련된 되게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습니다. 2번 뇌신경 이렇게 있고, 다음은 3번 뇌신경이에요. 3번 뇌신경은 눈돌림 신경이고 한자어로 동안신경이라고 해요. 안구의 운동이나 동공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뇌신경입니다. 동안신경, 눈돌림신경. 그리고 4번 도르래 신경은 네 번째 뇌신경으로 윗빗근의 지배의 순수 운동성 신경이에요. 우리 여기 앞에 동안신경은 안구 운동이나 동공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동공 움직임은 빛의 자극이나 그리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좀 받거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근데 4번 뇌신경, 도르래 신경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운동성 신경이에요. 도르래를 돌리듯이 눈의 회전과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우리 뇌 그 눈에서 안구 이렇게 동공이 있고 위에 이렇게 근육이 위에 아래 하나씩, 그리고 양옆에 하나씩 근육이 있고, 그리고 이걸 사선으로 당겨주는 빗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당겨가면서 눈에 운동하게 해주는 게 도르래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이 정도만 비교를 해보셔도 여기 옵틱 너브 2번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뇌신경이지만 시각을 관여하는 거고, 3번과 4번 뇌신경은 뭐죠? 눈의 운동에 관여하는 신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자 5번 뇌신경은 3차 신경이죠. 3차 신경에서 3번 뇌신경인가? 아니죠. 5, 4, 3, 3차 신경이죠. 3차 신경인 이유는 3차 신경은 얼굴에서 3개의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3차 신경입니다. 얼굴의 감각 및 일부 근육 운동을 담당하는 제5 뇌신경이다. 그리고 일부 분지에서는 씹기 근육의 운동에 관여한다. 씹기 근육의 운동에 관여하기 때문에 3차 신경통이 발생했을 때 씹을 때마다 턱이 지릿지릿하게 아파요. 치주염이 생겼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과 가보니까 이 애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 알고 보니 신경과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3차 신경통이었더라. 이런 것들,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리제미널 너브 5번 뇌신경 3차 신경이고요. 자, 다음은 또 눈입니다. 또 눈이야. 아까 2번도 눈이었고 3번도 눈이고 4번도 눈이잖아요. 6번도 눈이에요. 2번은 뭐였죠? 시각신경, 옵틱 너브였잖아요. 3번 뇌신경은 동안신경이었죠. 동안은 안구 운동이나 동공 조절하는 거였죠. 그리고 4번 신경은 도르래였죠. 도르래는 진짜 눈의 운동. 6번 갓돌림 신경은 뭘까? 외전신경이라고 해요. 외전신경으로 해서 눈의 근육 중에 가쪽 고등근에 분포하는 신경이에요. 안구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육이 아까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양쪽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 빗근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요 근육들에 관여하는 게 무엇? 6번 뇌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전신경.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흥 하고 째려볼 때 당겨주는 근육이겠죠? 그쵸? 자, 이게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시, 초점, 곤란, 불명료 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사시가 생길 수 있다. 내가 이쪽을 쳐다봐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돌아가는 게 사시잖아요. 그쵸?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그게 어브덕션 너브이다. 그래서 눈을 관장하는 거는 이렇게나 많더라. 그 중에서 본다라는 걸 관장하는 거는 2번밖에 없더라.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해서 공부할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7번 뇌신경, 얼굴신경이죠. 행운의 럭키 세븐. 얼굴 잘생긴 거는 무엇? 그거는 럭키한 거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또 노력을 통해 좋은 표정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페이셜 너브.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7번 뇌신경이다. 안면 근육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운동도 담당을 하지만 그리고 혀의 앞쪽 3분의 2의 미각과 턱 밑샘, 서브 만디블 글랜드, 그리고 혀 밑샘, 서브 링규얼 글랜드의 침 분비에도 관여를 하는 것이 페이셜 너브입니다. 다음 8번은 속귀신경이에요. 어디터리 너브예요. 뇌로부터 소리 자극을 받아서 중추신경계로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입니다. 다른 말로 청신경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쵸? 듣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요. 1번 뇌신경 냄새 맡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2번 뇌신경은 시각이었죠. 8번 뇌신경은 무엇? 소리 듣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기도 해요. 어디터리 너브. 시각신경은 무엇? 보는 거는 2번 뇌신경이다. 그러면 청각신경은 무엇? 청각신경은 8번 뇌신경이다. 이렇게 또 구분지어서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외부 자극을 우리가 북치듯이 둥둥둥 해서 전달이 되면 달팽이관을 통해서 지릿지릿 정기적인 자극이 발생해서 뇌신경, 어디터리 너브 8번 뇌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9번은 혀인두신경이고 한자어로 설인신경이라고도 해요. 글로소 파렌지얼 너브예요. 혀, 글로소랑 그리고 인두, 파렌지얼을 관장하는 너브입니다. 지각, 혀로 뭔가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운동, 혀 운동하는 거, 미각, 맛 느끼는 것, 3종의 신경섬유를 가지고 있는 혼합성 뇌신경입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과 운동을 함께 관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속귀신경은 감각신경일까요? 운동신경일까요? 당연히 감각신경이죠. 그죠?
혀인두신경, 설인신경은 감각과 운동을 동시에 관여를 한다. 다음 10번은 미주신경입니다. 10번 10년이 지나도 미주야 사랑해 이렇게 노래했었죠. 그쵸? 미주 베이거스 너브예요. 미주신경 심장, 인두, 성대, 내장기관 등의 폭넓게 분포하면서 부교감신경 및 감각, 운동신경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10번 뇌신경입니다.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의 키워드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거스 너브를 자극했을 때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기절하거나 쓰러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있죠. 베이거스 너브를 관장을 자극할 수 있는 거는 이 경동맥 옆부분을 이렇게 마사지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쪽에 미주신경이 경동맥 옆부분에서 베이거스 너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관장한다. 다음 11번 신경은 더부신경입니다. 액세서리 너브예요. 11번째 뇌신경으로 숨뇌뿌리와 척수뿌리의 존재를 한다. 얘네가 하는 일이 뭐지? 입천장과 인두, 후두 등에 더부신경이 분포를 하고요. 그리고 주로 역할은 목비근과 등 세모근에 분포를 해서 저는 으쓱을 할 때 이 움직이는 걸 조절해주는 게 액세서리 너브, 더부신경이 하는 일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으쓱을 하기 위해서는 등 목비근과 등 세모근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이 액세서리 너브를 으쓱 할 일이 뭐가 있지? 춤출 때 말고 으쓱 우리가 호흡을 좀 강하게 해야 될 때 보조호흡근까지 사용할 때 목비근이나 등세모근들이 수축 이완을 하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 흉곽을 확장 수축시켜줘야 되거든요. 평소에는 복부 근육 그리고 횡격막의 움직임 내늑강근 외늑강근 정도로 우리가 호흡을 하지만 막 달리기 같은 거 열심히 하고 나면 온몸으로 숨을 쉬잖아요. 그 온몸에서 액세서리 너브가 어떤 좀 이렇게 자극이 되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 뇌신경입니다. 12번 뇌신경 혀 밑신경 설하신경이에요. 하이포, 글로설, 너브. 통상 하이포라는 단어는 하이퍼 과다, 과소로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아래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래라고 쓰여진 용어예요. 하이포, 글로설. 혀 밑에 있는 신경으로 혀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이죠. 혀 근육을 지배한다는 거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말을 할 때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후두 개 쪽에 있는 성대를 통해서 성대의 열림과 닫힘을 통해서 발성이 생기는 거지만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발성의 퀄리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혀를 제가 원활하게 쓰지 않으면 지금 제대로 말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하이포글로설 너브를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혀가 손상되면 혀가 마비되고 점차 혀 근육이 위축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학기 해부생리학에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번의 뇌신경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을 암기했다면 이제 또 과거의 나보다 한 뼘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20분이나 수업을 들었는데 옛날이랑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지금 컨셉추얼하게 외워야 하는 것은 과거에 알았던 거는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눈과 관련된 신경은 2번, 3번, 4번, 6번이더라. 근데 그 중에 눈의 운동과 관련된 신경은 3번, 4번, 6번이더라. 그리고 눈의 시각과 관련된 신경은 2번이더라. 청각과 관련된 신경은 듣는 능력이죠? 그거는 8번이더라. 시각과 관련된 거는 몇 번? 2번이더라. 근데 눈의 운동과 관련된 거는 눈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들은 3번, 4번, 6번이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기억을 하시면 훌륭합니다. 네. 다음 척수신경입니다. 척수신경은 별로 별 거는 없어요. 척수에서 빠져나오는 31쌍의 말초신경이고 우리가 앞서 그 스파이널 코드의 손상에 따라 운동의 마비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중추신경에서 스파이널 코드 손상에 따라. 그래서 박유희 이야기 한참 했었죠. 달라지는 것들은 그 스파이널 코드는 말초에 있는 감각들을 모두 통합해서 중심으로 모으는 줄기잖아요. 말초는 각각 자기가 닿는 범위에서 자기만의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뜨겁다, 차갑다, 운동 따갑다 이런 거 느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척추에서 빠져나오는 31쌍의 말초신경이다. 각각 척추의 뼈 사이 구멍 밖으로 빠져나오지만 어디에서 빠져나오는가에 따라서 8신경의 목신경 C1부터 C8까지 그리고 12쌍의 가슴신경 T1부터 T12까지 그리고 5쌍의 허리신경 L1부터 L5 5쌍의 엉치신경, 엉덩이 신경이죠. S1부터 S5 그리고 한 쌍의 꼬리신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좀 이제 고장이 잘 나는 부위들이 이게 C, 서비컬 부분과 그리고 L 부분이 잘 고장이 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게 왜 C인지는 얘기해야 될까? C1부터 C8이라고 하는 건 서비컬이란 뜻이에요. 서비컬. 스펠링 좀 이상하게 썼나? 여기 있죠. 서비컬. C-E-R-R-V-I-C-A-L. 여기는 이제 경추, 목 이런 뜻이잖아요. 서비컬 1, 2, 3, 4, 5, 6, 7, 8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T 같은 경우는 소라식이죠. THORACAC. 소라식도 1, 2, 3, 4, 5, 6, 7, 8, 뭐 9, 10, 11, 12 해서 12개가 있는 거고. L1은 룸바죠. LUMBAR, 룸바. L1부터 L5까지 1, 2, 3, 4, 5. 그리고 S, 사크랄 같은 경우에는 뼈는 한 덩어리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신경은 5개 있다. 아기 때는 5조각인데 어른 되면 한 덩이로 합쳐진다. 꼬리신경, 콕시얼 이렇게 있는 거. 그 앞자리들 따서 C, T, L, S, C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TH1, TH12 이렇게 했는데 의무기록지에는 그냥 T라고 기록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TH라고 작성되는 건 사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임상에서 의무기록을 마지막으로 좀 검토를 했던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났으니 지금은 TH로 쓰나? 근데 지금도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자료들 받아보면 그냥 T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TLS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다음 자율신경계 살펴볼게요. 자율신경계 ANS,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말초신경계통을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보다 동물적인 기능, 소화, 호흡, 땀 같은 신진대사처럼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기능을 관여하고 있지요. 내가 땀을 안 흘리고 싶은데 막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자율신경계는 심파틱 너브 교감신경과 그리고 파라심파틱 너브 부교감신경이 서로 대항적 기능을 하며 얘는 약간 서로 밀당을 한다. 그래서 그 기능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서도 뭐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뭐 기관지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뭐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율신경계는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우리가 교감신경이라는 거 내가 수업하는데 교감 선생님 오면은 긴장해가지고 수업하는 그런 뭔가 fight or flight, 공격을 받거나 긴장하거나 흥분되었을 때가 교감신경이고 반면에 이완되었을 때가 부교감신경이다. 뭐가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서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